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빛으로 부자 되기 이런 주제를 하니까 지인들이 빛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럼 좋은 빛도 있어. 이렇게 묻길래 제가 다시 오늘은 좋은 빛과 나쁜 빛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빛을 한 6천만 원 정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달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달 이자가 한 그때는 5%대 정도 빚이었는데 6천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이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했죠. 그래서 월급 받으면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삶의 질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죠.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재테크에 대한 빚테크에 대한 이런 개념도 없었고 빚을 하루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좋은 빚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요즘 청년들이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파트 대출은 대출 기간은 최장 길게 30년, 그 다음에 매달 원금과 원리금 균등 상황이라 봤을 때 한 3년 때로 한 2년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정도의 그런 돈을 여윳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라. 그래서 은행에서 가능하면 70% 대출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5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 3억 5천만 원 최대한 많이 빌려라. 이게 핵심이었고 대출은 갚아라. 언제 갚아야 되냐? 매도할 때 갚아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대출은 기간이 30년 이렇게 하고 대출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 시에 보통 한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아파트를 사고 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5년, 10년 단위로 대출 금액 자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5억짜리 집을 사면 융자가 3억 5천만이면 융자 금액이 큽니다만은 5년,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화폐를 흔히 말하는 찍어낸다 하죠. 유통량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것도 깊게 설명하면 뭐 M1 통화, M2 통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단 통화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물가는 최소 한 2배, 뭐 적게는 1.5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기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10년 동안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런 경우는 글로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일에 아파트를 사고나서 한 10년 동안에 내가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융자를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융자를 갚지 말고 아파트를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평수로 갈아타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상가를 매수하고 나서 세무서에 가면 임대차, 사업자를 발급할 수 있죠. 사업자를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하면 보통 사업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금리가 해가지고 한 3%대, 신용이 좋고 하면 2.9%에서 한 3.2% 사이에 상가 대출을 물론 RTI나 이런 것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비 월세, 이자 대비 월세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한 60%, 많게는 70%까지도 대출해 줍니다. 상가 대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가는 가장 위험한 게 공실이 생겼을 때 내 원금 이자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치의 이자 원금
과 보증금을 유효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상가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 원금을 갚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초 상가를 구매할 때 그 시점에 대출을 내야지만 대출 이자에 대해서 경비, 그러니까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구매하고 나서 일정 시점이 흐른 후에 대출을 일으키면 그것은 경비로, 즉 이자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 합니다. 뭐 거기 별 상관이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무서에서 전국의 그 많은 상가 빌딩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제대로 됐는가를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든 거지. 이론적으로는 점검을 해가지고 상가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환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빌딩을 사는 사람들 보면 뭐 3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사는 사람 보면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원금을 갚게 되면 경비 처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시간이 지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상가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치 하락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보통 원금을 안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월세 수익 대비 상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월세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대출금리,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원, 30만원 상승 시 건물 가격은 1억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무턱대고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고 힘든데 월세를 올리려고 하면 공실이라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사업자 대출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 매수했을 경우도 이것도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대출은 좀 특이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용대출,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출 상황이나 그런 시점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전세금 대출, 이거는 대출 이자보다도 수익률이 내가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대출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수익률을 이자보다 수익률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 일으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일 때 그때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사채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웬만하면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채를 써가지고 잘된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자면, 구분하기가 개인이 어떤 소득, 신용, 어떤 사업을 하나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대출이나 상가 대출은 적절히 이용하면 나의 자산 상승 효과에 큰 도움이 되고, 사업자, 신용, 전세대출은 이자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을 때 고려하시고, 사업자 대출은 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빛과 나쁜 빛 설명드려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